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좀 최근에 쭉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 셀트리온을 그전에도 몇 차례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왜 팔까? 바이오주가 다 강세를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강세 모드를 보여주면서 주도력을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셀트리온이 안 간 건 아닙니다만 조금 움직였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움직였고, 결국에는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밑으로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짐펜트라의 약발이 좀 생각보다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계산을 치게 만드는데요. 이 짐펜트라가 미국에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제 6월 끝 무렵부터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3분기죠. 3분기 7, 8, 9월 달에 6월 끝 무렵부터 이제 스타팅이 됐으니까 7, 8, 9월 달에는 이제 초도에 과연 이제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점유율을 어떻게 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나온 뉴스를 보면은 아마 요 시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땐가 하여튼 짐펜트라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초도에 잘 자리를 잡도록 광고비를 확대하겠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고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달리 해석을 해보면 초도의 성공리에 이렇게 좀 안착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장 최근에는 어젠가 이 모간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간 스탠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 실제로 이제 그 짐펜트라에 대한 얘기보다도 매출 원가율을 낮춰서 이제 실적을 개선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매출 원가율을 낮추는데 좀 예상보다 너무 이제 파괴적으로 매출 원가율을 낮춘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상 현재 수준으로 쭉 봤을 때 상반기 1, 2분기 매출 원가율 개선세를 봤을 때는 달성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한 10% 낮춰버렸어요. 자, 그러니 지우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사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실적은 각종 이제 증권사의 어떤 추정치들을 집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쭉 이렇게 200억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나서 합병 비용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왔지만 매출액은 좀 실제로 합병의 효과가 좀 나오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재무제표상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빼면, 즉 우리가 식당을 해가지고 밥을 10,000원에 팔았다, 밥 한 공기를 점심 식사 한 끼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그게 매출이 잡힐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원재료비, 투입비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용들이 좀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매출 원가라 얘기지. 근데 매출 원가를 낮춰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빼면 매출 총이익이야. 거기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출 원가율 개선을 회사에서 이제 많이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원가율 개선이 더디다. 상반기 1, 2분기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 원가율 달성이
예정대로 되지는 않을 게 낮춰진다 하더라도 눈에 띄게 이렇게 의미 있게 달성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미묘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래 이제 요걸 애들이 달성을 여부 뭐 이런 부분인데 서프라이즈하게 일단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달성할지 안 할지는 뭐 실적이 또 쇼크하게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대신에 아마 진펜트라가 이제 관건인데 왜냐면 다른 바이오시밀러 쪽은 워낙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남미 쪽 이 돈독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가닥은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진펜트라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왜냐면 지금 매출액 자체도 억, 10억, 100억, 1000억, 8700억이죠 분기에 이렇게 잡았는데 9300억으로 해놓은 게 갑자기 이제 3분기에 뭐 실적이 그 매출이 갑자기 늘어날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을 뭐 막 출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바이오시밀러 약을 점유율이 올라가서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 저기에는 진펜트라 매출이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초도에 조금 시원찮아. 그리고 광고비를 쓰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진단 말이죠. 판관비라는 항목에 광고비 그다음에 그 영업사원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용을 빼고 나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출액 또 진펜트라 효과가 좀 반영돼서 약간 늘어난 걸로 돼 있을 텐데 요거 좀 달성 여부 이제 아리까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를 쓴다는 것은 진펜트라 초도의 자리를 조금 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순위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하튼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참 머리 아프게 약간 흘러가는 그런 구석이 좀 있어요. 갈 때 못 가고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면 주가가 영향가 없어지죠. 자, 제가 볼 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한 시기가 이제 요때였거든요. 셀트리온.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이 4, 5, 6이 6월 2분기잖아요. 그러면 7월달 지나서 8월 초에 했어. 그러면 9, 10, 11, 7, 8, 9잖아요. 그러면 10월달 지나 11월 초에 셀트리온 예정대로 하면은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주가는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조금 더 밀리려는 성향을 좀 갖고 있지 않겠나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못나이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들어올렸죠. 그 다음에 LG엔솔도 좀 쳐올리고 근데 얘도 사실은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가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 아니 나머지 바이오주는 올라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미리서 비실했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수급을 보자고요. 왜 기관이 좀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전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까가지고 했는데 기관이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요 기관 써졌죠. 기관이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중간중간 좀 팔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별로 안 팔아요. 근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이 갖다가 두드러 까버리고 있다. 83만주 최근 한 달간 83만주를 까버린. 특히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관리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까버렸다고. 그게 이제 10월 16, 17일 요 당시에 한번 보자고요. 10월 16, 17일이니까 지금 요 자리 요 음봉부터 요 자리거든요. 요 빠진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까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는 거 보면 주가가 제 자리가 분명히 크게 오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반등 줬다가 있는 자리에서 모양새를 딱 갖췄는데 갑자기 매도가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해갖고 요건 매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저게
실적이 아마 뭐가 진펜트라 그 실적이 조금 요 정보를 좀 입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엄청나게 매집을 했거든요. 이게 주가 관리할 때요. 그 전에 한번 보시면은 기관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해왔어요. 지금 보다시피 기관이 그 전로 가면 더 매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원래 기관 종목이거든. 6월 달부터 보세요. 완전히 막 긁어서 매집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매도한 게 여기서부터 모양도 그 전날까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매도한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좀 입수했다라고 보고 있고 진펜트라 초도의 물량이 좀 시원찮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약간 기대 심리보다는 경계감이 조금 더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주가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일단은 이런 자리를 한 차례 이제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밑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레벨 다운이 된 그런 상황인데, 뭐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밀릴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의 향상, 개선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던 매출이 진펜트라가 분명히 생기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흐름도 괜찮아. 그리고 12월 달부터 원래 제3 공장이 가동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이 분명히 또 내년 1분기로 가면서 가동 시작하면은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가면서 실적이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밀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실적 뭐 이런 부분들 뭐 중간에 이제 얘가 진펜트로 여기 잘 팔고 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럴 가능성도 좀 낮아요. 왜냐하면 초도에 이게 그때 광고비 늘린다고 그런 기사가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갑자기 뭐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여기서 버벅대고 있다가 주가가 미리서 밀리게 되면 실적이 정작 나왔을 때는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고 거꾸로 반등세가 나와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이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더디게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막 그 금리 인하를 막 쳐버리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들썩 할까 봐서 조심스럽게 또 미국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조는 기정사실이야. 그리고 진펜트라가 초도에 조금 저거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광고비 써가면서 하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400개 주의 마지막 릴레이 주자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신에 왜냐면 진펜트는 매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요게 이제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좀 시원찮으면은 좀 주가가 약간 버벅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거라고요. 그래 지금 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이 독립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삼바가 잘 나가는 게 뭡니까? CDMO 위탁 개발 생산 수주를 잘해 가지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도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규모 수주를 받기가 좀 애매한 곳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탁 개발 생산하면 이제 성분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다 그걸 알려줘서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가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맡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아마 100%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CDMO 시장 위탁 생산 쪽을 좀 강화하면서 매출 확대를 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비실한 그런 구석이 있지만 이제 밀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갖고 막 빠질 자리는 아니고 막 이게 17만 9천 원 자리가
17만 9,300원짜리가 60주 2평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잠깐 더 경계심이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반등을 슬슬 모셔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마 이제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급반등이 한 방에 촥 나오고 예상치를 충족한 거나 그 이상 나와버리면 아주 장대 양봉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우려감에 의해서 이제 실제 정보를 이제 입수해가지고 기관이 팔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그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미적지근하지만 반등세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좀 들어가면서 요렇게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초야. 그러면 12월 달에 송도 3공장 가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4분기에 매출은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년 1분기로 가면서 또 분명히 없던 매출이 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좀 돼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셀트리온 구독자들은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나중에 또 주가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100% 예상대로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또 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또 한 번씩 변곡 자리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한 번씩 또 녹화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램시마 SC의 미국명이 사실은 그 진펜트라거든요. 근데 이 진펜트라가 유럽에서 성공을 했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성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도에 조금 덜 팔린다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제가 기사를 한번 쳐보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진펜트라인데요. 피하 주사 제형 진펜트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펜트라인데 여기에도 또 제목에도 나와 있네. 보니까 그때 이제 온라인 광고도 게시한다. TV 온라인에 진펜트라 처방 출하랑 급증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광고도 게시한다 뭐 이런 얘기 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저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다는 거지. 조금 실제로는 조금 덜 팔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시점이 지금 10월 18일이니까 딱 그 주가 좀 밀 즈음 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펜트라가 지금 당장 조금 실적 시즌을 놔두고 약간 주춤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이제 처방 회사들 80% 등재 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이 일어나더라도 실적적으로 조금 그 영업이익 순이익이 생각보다 이제 개선세가 좀 적다.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매출이 나고 나면서 이제 이게 비용 통제가 되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제가 볼 때 초도 이제 광고 비용 들어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항시 바이오주가 지금 랠리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바이오주의 어떤 주 상승 흐름은 트렌드는 당분간 연말 연초까지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이제 그 좀 들어올리고 뭐 몽땅 빠졌다고 뭐 합니다만은 그 제한적이죠. 2차 전지도 제한적이에요. 2차 전지는 신압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바짝 좀 요 근래 이제 올라왔다가 좀 눌렀다가 막 그러는데 신압으로 올라. 이게 이제 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했을 때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주거든요. 직접 연결성이. 왜냐면 2차 전기차 이런 쪽은 내구재잖아요. 비싸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근데 금리 인하한 순간 벌써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대출을 대부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연구 개발하고 막 이러고 이제 있는 돈까지 하거나 대출 받아서 하는데
그 이자 비용 부담부터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 연관성이 높은 게 이제 바이오란 말이지. 특히 셀트리온 같이 공장 짓느라고 이제 돈 끌어다 쓰는 회사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진펜트라 처방이 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뭐 광고 조회수 뭐 해가지고 조회수는 뭐 얼마 뭐 되진 않고 광고 효과는 11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죠, 사실. 그죠? 2025년에는 무리 없이 진펜트라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에 대해서 출하 현황 이런 전망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시 발표 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3분기 실적이 어떤 주가의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곡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조금 더 살짝 뭐 밀리는 척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려 섞이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비록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탁 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여기 이 자리죠. 거래량이 빵 갑자기 터졌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정보가 좀 생각보다 좀 시원찮은데 약간 이런 정보가 분명히 좀 여기서 입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좀 요거 찝찝하니까 했을 수도 있고, 광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하고 좀 생각보다 안 팔린다 이런 계산 예측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 발표하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비전. 왜냐면 같은 백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진펜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판매한 얘가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결국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한 단계 주가는 당연히 레벨업이 되겠죠. 좀 약간은 좀 주가 비실하니까 힘이 좀 맥이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요 시기가 잘 지나가면 또 괜찮은 시기가 또 도래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 이제 천재투자TV에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또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 더 오르고 채팅 앱이라고 있어요. 오르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채팅 앱에 입장을 하시면 우리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글로 오르고라고 치면 됩니다. 오르고라고 쳐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주식 22명, 코인 2명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24명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방송청 하단에도 있습니다만은 평생 무료로 전문가가 매수 매도가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 물론 중장기 투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셔 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좀 복구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내시고 해야 될 겁니다. 이 오르고 채팅해보뇨,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들어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채팅방에 다 무료방으로 돼 있죠. 코인도 있고요. 무료방으로 돼 있습니다. 요 이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다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